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그 법안들도 연일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사면법을 개정하겠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보시죠.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죄에 대해서 특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님, 네. 이 부분이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그 대통령이 이제 형사재판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막 시작한 것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면 특별 사면을 못 받게 지금 이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저는 복귀한 의원은 조금 번짓으로 잘못 잡았다 싶은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이 복귀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이 이미 집권할 것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런 보수 대통령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면법을 개정 사면법을 법률안을 제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나서더라도 안 될 수 있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정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복귀한 의원의 어떤 사면법 개정 법률안이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무시하는 법안이다.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결국 당신은 대통령이 안 되고 보수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사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면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 복귀안이 조금 잘못 짚은 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따라다닌 아호가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신기를 보좌하는 어떤 비율을 맞추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법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해서도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이 아니고 적어도 1000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어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신기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는데 이 복귀한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복귀한 의원이 이 사면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철회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좀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래야 아마 본인이 정치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그런 거라도 되지 않을까. 이건 완전 이재명 대표 무시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란 뜻인데 민주당이요. 헌법재판소 법을 바꿔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되도록 하겠다. 이것도 문영배 소장,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을 위한 법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문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헌법에 규정된 임기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마라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채 부장님. 예.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 더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법률안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 재판관, 소장 등이 임기를 늘려줄게 탄핵다오 라면서 대놓고 재판 거래를 하는 것이다. 재판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 거래까지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내용적 측면과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저 법을 발의하는 것은 저런 공격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게 저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저런 판단은 만약에 이 탄핵 심판이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계속 연장되고 11차, 12차로 되면서 이러다가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4월 18일로 두 명의 임기가 종료돼 버리면 6인 체제로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끝까지 내릴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오면은 저런 법안을 발의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때 가서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도 충분한 내용인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작년 상황으로 가봅시다.
작년에 이 6명 6인 체제일 때 지금 국회 측 3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2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근데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이거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끌기 위해서 임명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양측의 주장은 달랐지만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6인 체제가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이 헌법재판소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6인 체제도 심판을 할 수 있다,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까지 하면서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추후에 여야가 뭐 바뀌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법안이 개정이 돼서 있으면 그런 사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쪽 세력에서 일부러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추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런 걸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만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밍상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해서 공격을 받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사면법 딱 한마디만 드리면 사면법에 대해서는 혹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네. 마음 약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음 약한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에 의해서 복귀한 의원이 혹시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닐까라는 복귀한 의원의 방어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우려를 왜 복귀한 의원이 하는 거죠? 왜 하셨는지 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혹시나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대변인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 대행하고 이미선 그 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안 되게 하게 만들 요량인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고 그런 경우에 문 대행이 계속 있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계속 있고 정당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2명을 할 수 있는 거는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양손에 떡을 2개 지면서 욕심 많은 심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추천목 3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국회 추천목 맞서도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 추천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결국 선택적으로 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아니죠. 국회 추천 몫이 되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통령 추천 몫은 임명을 여야가 그 정치적 분위기에서 안 했고 대법원장 임명 몫을 탄핵 소추 과정 이후에도 임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뭔가 정치적 자제에 의해서 대통령 임명 몫을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논쟁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보고 계십니다.